변비 때문에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채소도 열심히 챙겨 먹고 물도 자주 마시는데 왜 그대로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르신 변비는 젊을 때 겪는 변비와 결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통하던 방법이 지금은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채소를 더 먹으라고 하고, 누군가는 식이섬유를 늘리라고 하고, 누군가는 차전자피나 환 종류를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변비는 장이 예전처럼 힘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장안이 마르고 굳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섬유질만 더 넣는다고 풀리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비가 있을 때 무조건 채소부터 늘리는 습관이 왜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 장을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라고 하면 제일 먼저 채소를 떠올립니다. 상추를 많이 싸먹고 샐러드를 크게 먹고 양배추를 삶아 먹고 스무디로 갈아 마시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분명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배가 더 불러오르고 가스가 차고 변이 더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봐야 합니다. 장이 힘이 좋은 상태라면 식이섬유가 물을 머금고 부피를 늘리면서 변이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가운데는 장에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 있고 장안도 건조해져 있어서 섬유질이 들어와도 그것을 부드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섬유질이 도움이 되기보다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들고 배 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서 오히려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가 무조건 답이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채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장 상태에 맞는 방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차가운 샐러드나 생채소를 갑자기 많이 먹는 습관은 배가 냉하고 소화가 느린 분들에게 불편을 키우기 쉽습니다. 배가 차고 장이 굼뜬 분들은 차가운 음식이 들어갔을 때 장이 더 느려지고 꼬르륵거림은 있어도 실제 배변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양배추나 고구마처럼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가스를 빼고 싶은데 잘 나오지 않거나 배꼽 주변이 유난히 차갑고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그 음식은 지금 내 장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식도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비를 볼 때는 먼저 종류를 나누어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젊은 분들 가운데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이 예민하게 수축하고 배가 아프면서 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경직되어 나타나는 변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변비는 대체로 이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이 예전처럼 힘있게 수축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둔해져서 변을 아래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럴 때는 장이 게을러졌다고 느낄 만큼 배변 반응이 늦고 변은 더 마르고 단단해지기 쉽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오래 앉아있게 되고 힘을 줘도 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토끼똥처럼 끊기거나 아주 굵고 딱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항문 주변이 상하고 출혈이나 치액이 생기기 쉽고 배 안이 더부룩해져 식사량도 줄어듭니다. 먹는 양이 줄면 몸은 더 약해지고 장도 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변비는 단순히 변만 못 보는 불편이 아니라 식욕 저하, 체력 저하, 복부 팽만, 수면의 질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다 어지럽거나 혈압이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배 안에 변이 오래 머물러 장의 움직임 자체가 더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못 봤다고 그냥 버티기보다 평소 흐름을 잘 살펴보고 미리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어르신형 변비를 더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입안이 자주 마르고 혀가 마르며 목이 건조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을 마셔도 금방 마르는 느낌이 들고 피부도 전보다 푸석하고 건조해졌다면 장 안도 함께 마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오래 더부룩하고 내려가는 속도가 늦다고 느끼는 분들도 장의 전체적인 운동성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양이 적은데도 배가 불러 오래가고
식사 후 몸이 답답하고 트림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변비까지 함께 있다면 장이 건조하고 무력해진 방향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장을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변비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만 늘린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촉촉함을 유지할 때 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윤기와 미끄러움도 필요합니다. 특히 배변은 단순히 수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 안에서 변이 너무 마르지 않게 유지되고 내려갈 때 마찰이 줄어드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변비에서는 적당한 기름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장의 윤활을 도울 만큼의 기름기를 지혜롭게 쓰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냉압착 들기름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번 먹어보거나 식사할 때 따뜻한 음식 위에 소량 곁들이는 방법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향이 좋아 식사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장이 마른 느낌이 강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덜 주면서 윤기를 더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름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속이 예민하거나 기름진 것만 먹으면 바로 설사하거나 메스꺼운 분들은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버터를 소량 활용하는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밥과 함께 아주 조금 곁들였을 때 배변 반응이 부드럽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이 들어오면 담즙 분비와 장의 반응이 조금 더 살아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누구에게나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간이나 쓸개나 이자 쪽에 문제가 있거나 지방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몸이 약할수록 남이 좋았다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비를 풀고 싶을 때 따뜻함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차갑고 굳어 있을 때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 더 잘 움직입니다. 배가 늘 차갑고 손발도 차며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도 시원치 않은 분들은 배를 덮여주는 습관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얇은 담요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덮어주거나 온찜질을 짧게 하는 것만으로도 장이 긴장을 덜고 움직임을 조금 더 회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배를 따뜻하게 하고 몸을 천천히 깨우는 습관은 배변 리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은 어떤 분들에게는 맞을 수 있어도 배가 냉하고 소화가 약한 어르신에게는 오히려 배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더라도 너무 차갑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더 편한 분들이 많고 여기에 소금을 아주 소량 풀어 따뜻하게 마셨을 때 몸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염분 조절이 필요한 질환이 있는 분은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국물을 너무 멀리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를 많이 먹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어르신 변비에서는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국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국이나 맑은 국처럼 자극이 심하지 않고 따뜻하게 넘어가는 국물은 몸을 데워주고 장의 긴장을 풀어주며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더기만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부드러운 국물을 먼저 마시고 소화가 쉬운 음식을 곁들이는 쪽이 더 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을 거의 못 드시는 분들은 따뜻한 국물 한 컵부터 시작하는 것이 배변 리듬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을 한 번에 확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변비가 있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어르신 변비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떫은 맛이 강한 음식입니다. 감이나 도토리나 밤처럼 떫은 성질이 강한 음식은 이미 마르고 단단해진 변을 더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홍차처럼 떫은 느낌이 강한 음료도 어떤 분들에게는 변비를 더 심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이 모두에게 무조건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변이 마르고 딱딱하며 나올 때 아프고 오래 걸리는 분이라면 자주 먹지 않는 쪽이 더 낫습니다. 또 건강보조처럼 먹는 환 형태의 섬유질 제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마환이나 차전자피 같은 제품은 젊고 장에 힘이 남아있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이 무력하고 건조한 어르신에게는 오히려 배 안에서 더 뭉쳐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함께 먹지 않거나 장이 이미 느린 상태라면 딱딱하게 엉겨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할수록 뭔가를 더 넣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덜 막히게 하고 더 부드럽게 흘러가게 만드는 쪽이 중요합니다. 식사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배변 습관입니다. 어르신 변비는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뒤나 따뜻한 음료를 마신 뒤처럼 장이 조금씩 깨어나는 시간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잠깐씩 시도해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힘을 주는 습관은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고 항문 주변 부담도 키웁니다. 발밑에 낮은 받침을 두고 무릎을 약간 올려주면 배변 자세가 조금 더 편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숨을 참으며 힘주기보다 천천히 내쉬며 배를 부드럽게 쓰는 쪽이 몸에는 더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보기보다 몸이 매일 같은 시간에 신호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은 가만히 있는 몸 안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장도 따라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은 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식후에 집 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허리를 펴고 몸통을 부드럽게 비틀어주는 움직임도 장을 깨우는 데 좋습니다. 앉은 자세에서도 배를 천천히 쓰다듬고 무릎을 번갈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가볍게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땀을 많이 내는 운동이 아니라 장이 리듬을 잃지 않도록 몸을 계속 써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잠도 변비에 깊게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이 마른다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입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장도 함께 마를 수 있습니다.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장은 먹고 배출하는 일보다 버티고 견디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장의 움직임도 느려지고 수분의 흐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회복의 시간을 잃고 장 역시 다음날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변비를 오래 끌고 가는 분들은 음식만 보지 말고 잠드는 시간과 자는 깊이와 하루 긴장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고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며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하다면 장은 규칙성을 잃기 쉽습니다. 어르신 변비는 장을 혼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리듬을 다시 정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속이 안 좋아도 무조건 유산균만 찾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산균이 맞는 분도 있지만 장 안에 변이 오래 머무르고 이미 가스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유산균을 먹고 더 불편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좋다는 말을 들으면 한꺼번에 많이 시작하기보다 아주 소량으로 반응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어르신은 소화기관이 예전 같지 않아 건강식이나 건강보조식품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스스로를 탓하는 분도 많습니다. 내가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내가 채소를 덜 먹었나,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르신 변비는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힘이 예전 같지 않고 장의 움직임도 느려지고 소화액 분비도 줄고 먹는 양도 줄고 활동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조건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내 장이 예전 방식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관리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채소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내가 먹고 더부룩해지는지, 가스가 차는지, 배가 차가워지는지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둘째, 차갑고 거친 음식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더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물만 늘리기보다
따뜻한 수분과 적당한 윤기를 함께 챙기는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떫은 음식과 과한 섬유질 보조식품은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아침에 따뜻한 리듬과 식후의 가벼운 움직임을 이용해 배변 신호를 길러야 합니다. 여섯째, 잠과 스트레스와 활동량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결국 변비는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며칠 참다가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수록 변은 더 마르고 장은 더 지칩니다. 조금 불편할 때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국물을 챙기고 움직임을 늘리고 화장실 시간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 변비가 점점 심해지면서 복통이 심하고 구토가 나거나 피가 섞이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고 식사를 거의 못할 정도라면 단순한 생활 관리만으로 버티지 말고 빨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변이 가늘어지거나 배가 단단하게 불러오르는 경우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는 흔하지만 모두 가볍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장은 젊은 장과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생채소를 많이 먹고 물을 벌컥 마시면 괜찮았을 수 있지만 지금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촉촉한 방향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장을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이 오래갑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고 식사를 너무 거칠게 하지 않고 윤기를 조금 더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고 마음을 너무 조이지 않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결국 배변을 바꿉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길은 대단한 비법보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섬유질인지, 따뜻함인지, 수분인지, 윤기인지, 움직임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변비라도 내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채소를 더 억지로 넣기보다 내 배가 편해지는 방향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편해야 변도 움직입니다. 몸이 따뜻해야 장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식사도 살아나고 몸의 기운도 함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변비는 참는다고 낫지 않고 몰아붙인다고도 풀리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맞는 속도로 부드럽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오래가는 해결책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셔보셔도 좋고 식후에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셔도 좋고 배를 따뜻하게 덮고 쉬어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장의 리듬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쌓이면 화장실 가는 일이 덜 두렵고 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참는 것도 아니라 내장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매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 기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